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퇴직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보는 퇴직 후 어디에 살면 행복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퇴직하면 플로리다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한다는 조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살고 싶다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플로리다에서 살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특히 한국과 미국 사람들이 퇴직 후 특정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두 나라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간에는 경제 수준이나 노후 삶에 대한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 현실성이 있을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퇴직 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해 살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것인데요. 사실 60세에 퇴직해 90세까지 30년간 노후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무려 10만 시간을 활동해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퇴직 후 어느 지역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노후를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노후 자금 못지않게 중요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퇴직한다고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퇴직 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은퇴자 협회가 45세 이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략 86% 정도는 퇴직 후에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한 금융사의 은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해 거주하고 싶어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해서 응답자의 66.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살던 곳에서 계속해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그동안 살아오며 여러모로 익숙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퇴직 후에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살던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노후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려는 기촌가구가 31만 8천여 가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다양한 자료나 정보가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해 조사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인생 2막을 시작한다는 식의 다소 감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퇴직자들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은 퇴직 후 살고 싶은 지역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할까요? 미국의 한 금융기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퇴직 후 살고 싶은 지역 선정에 생계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요. 그 다음으로 세금 부담이나 의료 수준, 기후나 범죄, 문화적 분위기와 그리고 노년층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부동산 업체가 성인 1,323명을 대상으로 퇴직 후 살고 싶은 지역과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연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요. 그 다음으로 편의시설과 자식이나 친지와 가까이, 그리고 부동산 가격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우리보다 1인당 GDP가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미국의 퇴직자들이 생계비나 세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환경이나 편의시설을 우선하는 것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국가라 지역에 따라 생계비는 물론이고 세금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퇴직자들이 우리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은퇴 후 살기 좋은 곳으로 뉴햄프셔 등 세 곳을 소개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뉴햄프셔는 세금이 적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적 분위기가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멕시코는 따뜻한 기후와 낮은 생계비가, 그리고 유타주의 교회도시 오렘은 노후 생활에 적합한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특히 인근에 대학들이 많아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퇴직 후 살기 좋은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부러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금융회사가 은퇴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곳을 선정했는데요. 직장인과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임대료, 생활비, 세금 친화성, 그리고 연간 일조량 등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퇴직자들이 가장 살기 좋아하는 도시 1위로 라스베가스가 선정되었는데요. 노인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있고 풍부한 일조량과 주민 친화적인 세금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자연환경, 일조량, 기후는 물론이고 물가 수준, 주택가격, 세금, 보건의료시설, 그리고 노인 인구 구성비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 퇴직 후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언덕 위의 하얀 집과 같은 다소 감성적이고 선정 기준도 자연환경이나 도시 접근성 등 매우 제한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개인이 발품을 팔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을 찾다 보니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언론이나 금융사의 은퇴 관련 자료는 적정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월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한지 등 돈 이야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노후의 삶에 노후 자금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주제도 돈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퇴직자들처럼 노후 설계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인식을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